2023년 9월 24일 코로나 때문에 밀렸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었는데요. 한국 선수단 또한 역대 최다 인원인 무려 1140명을 항저우에 파견했으며 이중 코치진 등을 제외한 선수 867명이 39개 종목에 출전하여 승리를 향한 굳은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 이강인 선수의 출전 또한 외신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대회에서 중요한 것은 경기의 승리뿐만이 아닌데요. 선수단이 타국에서 어떤 행동과 모습을 보여줬는지, 또한 개최국이 국제대회를 위해 얼마만큼 준비했는지 또한 나라의 이미지와 중요하게 직결됩니다. 대표적으로 2020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라는 좋은 성적을 얻었지만 정작 나라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말았는데요. 친환경적인 대회를 추구한답시고 내놓은 골판지 침대는 형편없는 내구성 때문에 덩치가 큰 선수들은 앉기만 해도 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키가 큰 선수들은 낮은 천장 높이 때문에 머리가 닿아 올림픽 기간 내내 무척 불편하게 생활했으며 에어컨 리모컨조차 외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적혀 있는 등 내부 시설 사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도 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승리도 빗바래지기 마련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매너 있는 행동에 감동받은 선수촌 직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대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국인의 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절강성 항저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SNS에 올리면 중국 간다고 커제 선수처럼 삭제당할 것 같아 VPN을 돌려 이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졸업했지만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업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업자녀란 취업 못한 중국 젊은이들이 집안일을 전담하는 대신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저 또한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며 요리, 청소, 장보기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일을 하면서도 대기업 TO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점점 전업자녀 기간이 길어지자 부모님은 걱정되셨는지 이런저런 충고를 하셨습니다. 눈을 낮춰서 취직을 해봐라. 요즘엔 너 같은 명문대생들도 작은 회사에 가거나 사무직이 아닌 다른 일도 한다더라 등등의 말을 하며 넌지시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하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대줄 테니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말까지 하셨죠. 부모님은 공백 기간이 너무 길면 계속 제가 이 상태에 머무를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집안일은 안 해도 용돈 정도는 줄 테니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든 하라고 말했죠.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처지였던 제가 어떻게 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항저우 아시안게임 동안 일할 임시직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합격해서 막상 가보니 제가 기대했던 일과 달랐는데요. 저는 사무 업무를 지원했었는데 대회 관계자는 사무 업무는 이미 다 뽑혔고 숙소를 관리해줄 임시직 직원이 부족해서 저를 뽑은 거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결국 숙소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선수단들은 개막식이 열리기 며칠 전부터 입촌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또한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청소하고 다녔습니다. 늘 항상 집안일을 도맡아 왔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더러운 방들은 치우는데 오래 걸려 고역이었습니다. 당연히 청소기를 밀고 걸레질하는 걸 바라진 않지만 버릴 것은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려줬으면 좋겠는데 바닥에 그대로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서구권 선수들은 좀 개방적인 문화권에 살아서 그런가 심히 난감한 물건이 굴러다니기도 했습니다. 여자 선수들 방에 남자 속옷이 굴러다닌다던가 남자 선수 방에 다 쓴 콘돔이 있다든지 하는 일이 있어 괴로웠습니다. 숙소에서 뭘 하든 말릴 생각은 없지만 이런 건 좀 제대로 버리거나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사돈 낱말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서양 선수들보다 중국 선수들이 지저분하더라고요.
서양 선수들은 최소한 그래도 먹은 과자나 음료수 캔 등이 예상 가능한 장소에 놓여 있었는데 중국 숙소에서는 과자 봉지가 화장실에서 발견된다던가 음료수 캔이 침대 아래나 TV 뒤에서 발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숙소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녔다니까요. 게다가 이 인간들은 물이나 음료가 엎질러지거나 하면 닦지도 않나 봐요. 바닥에 콜라가 엎어진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욕실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물 바닥 한가운데 있다 보니 휴지가 다 젖어 못 쓰게 되어버리기도 했고 심지어 여자 선수들 숙소에는 생리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놓은 인간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혹시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 이걸 볼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안 그래도 선수들 사이에서 중국 숙소에 대한 불만이 있었거든요. 숙소 자체는 이전 아시안게임 숙소보다 방도 넓고 쾌적한 편인데 문제는 냉장고 같은 필수 시설이 빠져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왜 냉장고도 없냐면서 투덜대며 불만을 제기하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 있었고 외국어로 역시 중국은 겉만 번지르르 하다라고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어서 순간 욱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영어로 말했으니 중국인인 제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그렇게 말했겠지만 그래도 명문대 졸업까지 했는데 그 정도 영어도 못 알아들을 리가요. 선수들의 불만과 함께 중국 선수인 커제 선수가 중국 선수촌 음식이 토 나온다는 영상이라 SNS에 올려 한바탕 난리가 난 마당이랑 안 그래도 중국의 선수촌 운영에 대해 트집 잡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국 선수가 방을 개판으로 쓴다는 사실을 혹시라도 알려지기라도 하면 외신 기자들의 먹잇감이 될 게 뻔했죠. 우리나라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중국인 선수의 방은 더욱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화려한 개막식이 열리고 선수들의 치열한 경기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이 끝나자 중국 선수의 펜싱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전문적인 선수를 하려던 건 아니라 중학교 때 관두게 되었지만 어릴 때 펜싱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스포츠는 관심 없어도 펜싱 경기는 흥미롭게 보곤 했습니다. 제가 막 일이 끝나고 도착했을 때는 여자 에페 개인전 8강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한국 선수 송세라와 저희 나라 순이원 선수의 경기였죠. 순이원 선수는 나이는 있지만 걸출한 선수로 세계 선수권 대회와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에페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송세라 선수 또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2관왕을 차지한 선수였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선수였죠. 펜싱 중 에페 종목은 공격 범위도 가장 넓은 종목이라 눈으로 보기에도 무척 흥미진진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순이원 선수가 9대8로 앞서가는 상황이었고 경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막판까지만 잘 방어하기만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이원 선수가 경기 종료까지 1분 16초를 남겨두고 갑자기 장비를 점검하며 경기를 지연시킨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척 황당했습니다. 경기 중에 대체 뭐하는 짓거리인가 싶었어요. 그렇지만 중국 관중들은 순이원 선수를 탓하기는커녕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경기 중 장비 점검을 느릿느릿하게 하며 일부러 시간을 보내 상대방이 공격할 시간을 줄이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경기 중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상대팀이 쌍욕을 해도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선수는 놀랍게도 항의조차 하지 않으며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점만 있어도 동점이 될 수 있는데 흘러가는 시간이 아쉽지 않나? 그녀는 순이원이 장비 점검을 끝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가 재개되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송세라 선수는 급박한 순간에도 침착함을 잊지 않으며 경기를 시작했고 경기가 재개되자마자 연속 득점으로 역전승을 거두어 4강에 진출했습니다. 중국 관중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는데 솔직히 저 자신이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양심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순이원 선수의 매너는 형편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겼더라도 저는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 이후에 송세라 선수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순이원 선수의 행동에 대해 말한 게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VPN을 켜고 구글로 검색해 들어가 인터넷 기사를 번역해서 읽어보니 송세라는 순이원 선수의 행동에 대해서 중국 선수들은 원래 그런 행동을 많이 한다. 예상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더군요. 타국의 선수가 이미 그런 행동들이 익숙하다는 듯 체념하듯 말하는 걸 보니 다시 한번 부끄러워졌고 그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행동한 한국인 선수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국 선수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고 나서 이틀 뒤 저는 한국 선수들이 쓰는 401동을 청소하게 되었는데요.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매일 동을 바꿔가며 청소를 했기 때문에 매일 다른 나라의 방들을 청소하곤 했죠. 그런데 제 동료 직원이 한국 방 청소하니까 부럽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 방을 청소하나 외국 선수 방을 청소하나 다 똑같은데 참 별걸 다 부러워한다고 신기하게 생각했지만 곧 이어 그녀가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방은 제가 본 어떤 나라의 선수단의 방보다 깨끗했습니다. 마치 직원이 정리한 것처럼 침실에도 이불이나 베개도 잘 정리되어 있었고 쓰레기가 굴러다니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샤워실에서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쓰는 방의 화장실엔 항상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한가득이었는데 한국 선수들의 쓰는 화장실의 배수구는 깨끗했죠. 저는 간단하게 청소기로 바닥 청소를 하고 물기가 거의 없는 물걸레로 닦아준 뒤 가볍게만 정돈해졌습니다. 일단 정리할 게 거의 없다 보니 청소도 더 빨리 끝났습니다. 특히 가장 감동했던 쓰레기 봉투를 미리 내놓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선수들은 쓰레기통이 가득 차도 그대로 계속 싸는 게 보통이라 쓰레기통 주변에 여기저기 튀어나온 쓰레기들이 있곤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 쓰레기가 가득 차자 봉투를 꺼내 묶어놓고 옆에 두었더군요.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님에도 청소하는 사람을 배려해서 손수 미리 정리해놓는 그들의 행동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꾸미고 선수촌에 피아노를 치는 AI 로봇 같은 것을 놓고 첨단 기술력을 자랑한다 한들 한국 선수단의 청결함과 배려심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 발전만 하면 뭐하나요? 시민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을 실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악용할 뿐입니다.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부분을 먼저 꽉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한국을 많이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